법률 이슈토크 두 번째 해시태그는 바로 614억입니다.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지원 대담한 문서 위조인데요. 와, 평론가님, 네네. 614억이에요. 614억. 아, 그렇습니다. 처음에 500억인 줄 알았어요. 네. 일단 기사는 처음에 나왔을 때 500억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네, 그렇죠. 지금 체포됐다. 지난달 4월 27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난히 이렇게 횡령 사건이 조금 많이 겹치고 네.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상장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오슬람 임플란트도 그렇고 뭐 기타 몇 가지 그 상장된 회사들이 지금 상폐 위기에 몰렸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딴 데도 아니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횡령을 한다? 와. 이건 일단 신뢰, 은행이 그렇죠. 신뢰를 잃으면 당연히 인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져요. 그렇죠. 은행이 나의 돈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횡령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해?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요. 그래서 이 기사는 정말 국민들 놀라게 한 기사였죠.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하고 나니까 횡령 금액이 500억인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14억 뭐 5천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의미겠죠. 첫 번째는 우리은행이 이제 고소를 했을 때 500억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검찰에 고소할 때 그러면 우리은행 측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총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이 비판을 네. 좀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뭐 두 가지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614억보다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요, 평론가님? 왜냐하면 10년간을 은행에 계속 근무를 했던 차장급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흔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14억도 지금 검찰이 일단 첫 번째로 밝혀낸 것이지만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614억 평론가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도대체 개인이 이 많은 돈 어디다 쓴 건가요? 일단 지금 A 씨 그러니까 이 피의자인 A 씨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동생이 뉴질랜드의 골프장 리조트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100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나머지 50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그 중에 일부는 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일부 그 어떤 상품,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00억을 다 투자를 했을까요? 상당 부분 또 빼돌렸을 확률이 크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형을 살지만 형을 살고 나오면 돈은 어딘가에 있는 그런 스토리가 참 많기 때문에 네. 이걸 다 몰수할 수 있을지 또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A 씨는 동생의 그런 그 사업에 투자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다 일관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이 공모 혐의로 구속된 동생은 혐의를 지금 완전히 부인하고 있나 봐요.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그 경찰에서는 그 밝혀냈거든요. 돈이 흘러간 흔적을 네. 밝혀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동생이 그 처음에 경찰에 출두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귀가 조치하고 경찰은 이 상황 그러니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을 하고 다시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과 이제 좀 만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네. 취재진 질문에 나는 꼼장 사업에 그 돈 안 썼다. 그러니까 형 돈을 쓰지도 않았고 또 자금 출처 알고 있었느냐 했을 때 난 그게 그렇게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부인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A씨가 자수하기 전에 가족들이 사는 이 호주로 수천만 원을 좀 송금한 정황도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은행이 인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은행도 당연히 계좌와 관련돼서 조치를 취했어야 그렇죠. 됐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로 수천만 원을 이미 호주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주로 이 가족들이 또 동생도 그렇고 뉴질랜드와 호주 네. 쪽에 근거지가 있고 또 사업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은행 측이 송금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미 송금이 완료됐고
근데 인출을 막으려면 예금주 동의가 필요해 결국 회수는 못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예. 정말 간 큰 직원이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부 문서를 위조까지 해서 횡령을 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보로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네. 일한 회사에 줄 돈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일한 가전업체 엔텍합이라는 그런 가전업체가 우리 대우 네네. 일렉트로닉스 네네네네. 아시잖아요. 그 매각에 참여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돈은 원래 일한의 이 업체에 돌려줘야 되는 그렇군요. 계약 보증금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란이 지금 미국의 그 금수 조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 제재를 네.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란에 송금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 A 씨가 그 상황을 알고 이 돈을 차곡차곡 빼낸 거예요. 근데 빼내면 그냥 빼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없죠. 문서를 위조를 해서 이 2012년, 2015년, 뭐 2018년에 각각 3번에 걸쳐서 이제 이체 방식으로 빼돌리는데 빼돌릴 때마다 문서를 위조해서 상급자를 속인 거예요. 아, 이 돈을 안전한 곳에 좀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는 캠코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자산관리공사 거기에 맡기면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빼돌렸군요. 그 캠코와 관련된 공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아예 가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그 이 다른 어떤 그런 그 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그 문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서를 위조를 했는데 이게 문서 위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대단히 전문적으로 했다는 뭐 아. 결과이고 아까도 그래서 아주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 한순간에 뭐 이렇게 이 돈은 그냥 좀 딴 데 투자하고 돌려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평론가님 정말 유명 은행에서 일어난 엄청난 고액 횡령 사건이다 보니까 파장이 큽니다. 이제 경찰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본점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일 오후 2시께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이 대상 부서는 기업개선부 그러니까 피의자가 지금 속해 있는 기업개선부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 A 씨와 친동생의 집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는데 아마도 지금 경찰은 혹시나 내부에 또 다른 어떤 공모자가 있는지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행하기에는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공모자의 여부도 아마 파악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액수와 관련돼서 혹시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횡령한 금액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지금 따져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은행 직원의 이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금융감독원에서는요.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이런 정황을 적발하지는 못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소속 기관, 검사 대상 기관의 재산 상황을 검사를 하고 업무 취지에 맞게 업무를 하고 있느냐를 검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이런 내부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빼내는 3번에 걸친 기간 동안 11번의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1차례 중 물론 몇 가지 다른 건은 적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개발 금융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또는 금융 실명 거래 확인 의무 위반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소소하게 적발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이 614억 원이 인출되고 이 횡령하는 것은 전혀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분위기라면서요.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금감원이 각 그 소속 은행, 보험사 또 투자 기관들에 관련돼서 은행 직원이 이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개별적으로 계좌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운용하는데 그것들을 다 잡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샘플링 그러니까 샘플로 이렇게 이
어떤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도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어떤 뭐 물적 어떤 그런 어떤 여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건 작심하고 이렇게 그 계좌를 빼돌리는 것을 검사에서 잡아내지 못한 것은 금감원이 잘못했다기보다 금감원의 한계다. 뭐 이렇게 뭐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이와 관련 어떤 대책 같은 거 마련하고 있는 거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일단 대책은 너무 그 지당한 대책안들이에요. 네. 보면 뭐 그 해당 금융사의 개선을 지도했다. 그다음에 금융사의 취약점을 이번 금융사고를 통해서 정리해서 금융사들에게 이제 뭐 지도를 이야기하고 또 600억 횡령 사건 책임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한다. 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한다. 이제 굉장히 뻔한 얘기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금감원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 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제도도 개선하고 엄중문책하고 지도하겠다. 이건 좀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 좀 듣고 싶은 건 실제로 금감원이 이렇게 그걸 못 잡아내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검사 시스템을 바꾸겠다. 각각 소속해 있는 금융사에 또 정말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걸 할 수 없을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몰수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이 시스템화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좀 이런 대답을 좀 원하거든요. 디테일하게 이 관리를 하는 것. 근데 굉장히 좀 너무 뻔한 뭐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이 횡령 사건이 꽤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변호사님.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렇게 자주 횡령 사건이 벌어졌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때 들여다봤더니 우리은행에서요 2019년도에 5억 8천만 원 2건, 2020년도에 4억 2천만 원, 지난해 4억 원. 이 억소리가 나니까 뭐 괜히 아까 614억 원이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돈 같지만 그렇죠. 아니 이게 왜 고양이에게 쥐를 맡긴 고양이에게 생선을 생선을 맡긴 쥐를 맡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는 신뢰가 없으면 이 금융은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은행들도 10개 은행들도 지난해 봤더니 총 횡령 규모가 67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와, 정말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그 지당하신 어떤 대책보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 횡령 사건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체계, 대응 방안을 금감원이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평론가님께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횡령 사건으로 엄중하게 처벌이 되겠죠. 뭐 범죄 협의가 입증이 된다면 네네. 굉장히 엄중한 법정 처벌을 받고 뭐 구속이 되게 되겠지만요. 만약 이 돈 제대로 다 회수하지 못하면 그렇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가 국민이 될 일은 되지 않도록 좀 엄중한 수사 필요해 보입니다. 네. 거액의 횡령 사건 자주 들려옵니다. 어떤 방안들로 좀 예방해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자체 감사의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뭐 오스랑 임플란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뭐 문서 위조 하나로 수백억 원의 돈을 횡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당장 그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들의 어떤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또는 상급자가 이것을 다시 스크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또 자체 감사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마치 뭐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다. 이런 식의 어떤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금감원도 사실 검사하는 어떤 그런 대상 부서에 그 검사의 메타 검사라고 네. 할 수 있죠. 그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따져서 추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대로 된 좀 예방책 마련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